체중 감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체중 감량이 뭐 해보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뭐 체중 감량은커녕 체중 유지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을까, 또 약은 그런 것과 관계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식욕이 어떤 식으로 조절되는지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뭔가가 이렇게 자꾸 먹고 싶다, 그 다음에 체중을 빼고 싶어 하는데 체중이 잘 안 빠진다, 빠지기는커녕 계속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 몸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중이 자꾸 늘어나고 뭔가 먹고 싶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이제 개인의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뇌 속에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향상성 체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상성 체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식욕을 촉진하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신경계통 뉴런들이 있고요. 반대쪽으로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이제 신경계통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서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과 소모하는 것이 균형을 맞아야 체중이 이제 안정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몸 바깥에 있는 환경하고 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쾌락 보상 체계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음식을 먹었는데 이거에 대한 기억이 있죠. 이게 진짜 굉장히 맛있었다. 너 그거 먹었더니 너무 좋았어. 또 먹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는 이렇게 쾌락 보상 체계가 우리 향상성 체계하고 같이 연관이 있고, 이러한 우리 몸 안에서 체중을 조절하는 체계와 이제 관계가 된 것이 거대 환경이라는 것과 이제 미세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대 환경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오늘 여러분들 대부분 다 뭐 외출하셨을 때 차를 이용하셨을 텐데, 차를 타고 다니는 상황에서 갑자기 차가 없어졌다,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움직이는 활동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몸은 너무 힘들고,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체중은 빠지겠죠. 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먹을 거 구하기도 힘들고 계속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뭐 체중이 저절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거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체중을 조절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미세 환경을 이제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음식을 이제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해서 체중이 빠졌어요. 체중이 빠지게 되면은 이 에너지 섭취와 에너지 소모에 대한 균형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것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섭취하는 에너지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 에너지 소모는 감소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빠진 체중이 유지가 잘 안 되고 다시 요요가 오게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과연 이 늘어난 에너지 섭취를 어떻게 하면은 다시 줄이고 에너지 소모를 다시 늘려서 이 균형을 다시 맞출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나 맛있는 식품을 딱 예전에 이제 먹은 적이 있어요. 먹은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다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뇌 안에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런 이제 이 뉴런의 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세포들이 각각 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눈 근처에 있는 오비토 프론탈 콜텍스라는 거는 음식을 이제 먹었던 그런 기억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를 이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음식이 얼마나 이제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처리하는 인슐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또 한 번 먹었을 때 이제 또 한 번 다시 먹고 싶다, 그러한 이제 인센티브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조절을 하는 이제 도잘 스트리아툼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아미그달라나 뉴클리어스 아쿰벤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쾌락적인 부분, 음식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맛있었고 그걸 먹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관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과 우리 뇌 안에서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주로 이제 그 뇌하 수체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맛있었던 음식을 자꾸 또 먹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영역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우리 뇌 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체중이 결판이 나는 것이지, 그냥 뭐 한두 번에 한두 달의 다이어트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어서 이제 위 안에 음식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음식이 이렇게 이제 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L세포라는 데를 통해서 그 우리 몸에서 이제 음식을 이제 그만 먹어라라는 신호가 뇌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이 뇌로 전달이 되면은 뇌 안에서 요 시상하부의 부위로 이런 신호가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이 시상하부에는 커다랗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형태의 뉴런이 존재를 한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뉴런들은 결국은 음식을 먹기 싫게 만들어서 체중을 줄이게 만들고, 다른 한 가지 뉴런은 음식을 더 먹고 싶어서 체중을 늘리게 하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그 지금 당장 쓸 에너지가 없다라든지, 그다음에 더 이상 녹여가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만한 그런 이제 체지방이 없다, 그러면은 자꾸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드는 그 뉴런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자꾸 더 먹고 싶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체중이 일정하게 하는 거고, 반대로 음식을 이제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우리 몸 안에 충분한 상태에 에너지가 들어왔다 하면은 음식을 먹기 싫게 만드는 이 반대쪽에 그 뉴런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결국 음식이 먹기 싫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로 뇌 안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 행동이 결판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비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주 날씬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아주 어린 애들을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애들, 특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은 뭐 부모님들이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딱 음식을 차려주면은 메수저 뜨고 그냥 반찬 몇 개 집어 먹다가 갑자기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걔들이 왜 그러냐, 어른들은 그거 가지고 막 굉장히 뭐라고 하죠. 빨리 앉아서 밥이나 먹지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막 그러면서 혼내는데, 사실은 걔들 입장에서는 음식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벌써 이제 뇌에서 음식을 그만 먹으라는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집중을 못하고 바로 이제 딴 데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걔들도 몸 안에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먹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어렸을 때는 우리 체중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정말 몸에 필요한 것들만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별로 먹고 싶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신체 내 항상성 체계가 아주 보존이 잘 돼 있는데, 이게 점점점 망가지면서 결국 성인에서 비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조절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그 체중을 더 늘리게 하는 뉴런과 체중을 더 이제 줄이게 하는 뉴런들이 이제 굉장히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 시상하부의 궁상핵이라고 하는 그런 부위가 더 있어요. 이 궁상핵이라는 부위는 우리 뇌하고 그 외 뇌 바깥 부분은 굉장히 단단한 막으로, 장벽으로 이렇게 딱 가로막혀 있는데, 그 장벽이 요 사이에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 장벽 바깥에는 피가 지나다니는 거고, 이 장벽 안쪽에는 이제 뇌척수액이 있는 건데, 이 뇌척수액이 있는 부위에서 그 신경계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음식이 먹기 싫어지게 돼가지고 이제 식욕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요 신경계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또 이제 체중이 늘어나는데, 요 신경계를 또 이제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이제 그런 신경계도 존재를 해서,
뇌 안에서 이렇게 간단히 도식화해서 보여드리지만은 정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이제 식욕이 결판이 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의 제목인 인크레틴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인크레틴은 뭐냐면은 그 음식으로 우리가 이제 당을 섭취를 했을 때와 입으로 당을 섭취를 했을 때와 이제 뭐 병원 같은데 입원을 하시게 되면은 그 정맥으로 수액을 받게 되죠. 수액에 이제 당을 넣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맥을 통해서 이제 당이 들어왔을 때 이때 우리 몸 안에서 혈당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입으로 이제 당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장으로 당이 들어오면은 그 췌장이 굉장히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가 되면서 당이 이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정맥을 통해서 당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췌장이 활성화가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 음식이 위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장에 있는 L세포라는 그 세포들에서 이 GLP-1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강하게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분비가 되면은 결국 이제 췌장을 자극을 해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굉장히 촉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양의 이제 당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통해서 들어온 것과 정맥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굉장히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다른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 즉 장에서 분비가 되는 이러한 물질들을 다 싸잡아서 인크레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GLP-1을 가지고 이제 당뇨약이 많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당뇨약들이 이제 쓰이고 있는데, 이 GLP-1이 우리 몸에 이제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뇌 같은 데에서는 뇌세포를 보호하기도 하고 식욕을 억제하기도 하고, 심장에서도 심장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세포가 망가지는 걸 막고, 그다음에 심장에서 피를 짜주는 그런 이제 심장의 기능을 이제 촉진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간에서 혈당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간에서 혈당을 만들어내는 것도 억제를 하고, 지방 조직과 이제 근육 조직에서 이런 피 안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당을 흡수를 해가지고 저장하는 그런 것들을 촉진을 하죠. 그리고 또 위에서는 음식이 빨리 장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활동을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GLP-1이 활성화가 되면은 혈당이 잘 올라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라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천연 물질인 거예요. 정말 제약회사에서 공장에서 더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몸 안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당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식욕을 조절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옛날에 이제 많이 썼었던, 그리고 지금도 쓰고 있는 상당수의 약들은 정말 화학 물질들이거든요. 그런 화학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 몸 안에 투여를 했을 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런 수용체에 작용을 해가지고 식욕을 조절을 하는 건데, 이 지금 말씀드린 이제 GLP-1은 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해서 단백질보다 굉장히 작은 그런 이제 아미노산들의 이제 그런 그 결합체들인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굉장히 이제 많이 그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좀 커다란 분자들을 이제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보다 훨씬 작은 하지만 이제 작지만은 아미노산들로 이제 연결이 되어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수용체들에 작용을 하는 이런 물질들을 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펩타이드들을 기반으로 한 약물들이 이런 비만이나 당뇨뿐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개발돼서 쓰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식욕에 대해서는 이제 GLP-1이 지금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당뇨 치료 요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미국 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는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GLP-1 수용체 자극제, GLP-1 RA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1차 약제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 좋은 이유는 뭐냐? 일단 2형 당뇨병에서 이제 당 조절이 잘 안 되면 당도 올라가지만 당이 올라가고 합병증도 생기지만 체중이 굉장히 많이 느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GLP-1RA 같은 경우에 GLP-1 수용체 효연제는 당 자체도 이제 굉장히 잘 낮출 뿐더러 사용하기도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막는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병증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추천이 되지만, 이렇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여기 써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추천이 돼요. 왜냐? 이거를 썼을 때 심장병이 생기는 걸 굉장히 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당을 낮추지만 저혈당은 또 굉장히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혈당 위험이 높은 사람한테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할 만하고, 체중이 굉장히 잘 느는 사람한테 추천을 할 만하다. 그래서 이런 당뇨병 환자들한테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추천을 받는 약이 이 GLP-1이고요. 그러면은 GLP-1만 있느냐? 우리 소장에 또 이제 GIP라는 물질도 이게 분비가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거를 분비하는 세포는 좀 위치가 다르기도 하고, 이제 세포 이름도 K셀이라고 해서 이제 세포 이름도 다른데, 이 L셀에서 분비되는 이제 GLP-1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인슐린 분비를 이제 촉진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반대로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이라는 건 또 굉장히 억제라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서 췌장에서 베타세포를 이제 굉장히 증식을 시키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GIP라는 게 분비가 되면은 GIP가 이렇게 와서 GIP도 이렇게 췌장에서 베타세포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인슐린을 분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GIP와 GLP-1이 함께 올라가요. 그래서 혈당을 굉장히 낮추도록 작용을 잘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인크레틴이라고 이제 묶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요 GIP는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역할도 하는데, GLP-1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의 이제 백색 지방 세포에 가면은 이 백색 지방 세포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혈당이나 이제 지질을 지방 조직으로 많이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극을 해요. 그거 외에도 이제 간에서 새로운 이제 당 생성을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에서 이제 당을 많이 섭취를 하게 하고, 그리고 뇌에 작용해서도 식욕을 억제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또 이제 새로 개발하는 약제들 중에 이제 GIP하고 GLP-1을 함께 자극하는 이제 그런 약제도 있고, 반대로 이게 GIP가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백색 지방 조직에서 에너지 섭취를 이제 많이 하게끔 하니까 오히려 지방 조직이 더 늘어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반대로 억제하는 그런 약물들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외에도 이제 글루카곤이라는 물질과 아밀린이라는 물질들이 우리 췌장 안에서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글루카곤이 좋은 점은 이 우리 지방 조직에 백색 지방이 있다라고 하면 갈색 지방이라는 지방 조직도 있어요. 갈색 지방은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 겨울이 돼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체온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체중이 많이 이제 감소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루카곤도 역시 뇌에 가가지고 식욕을 억제도 같이 하는, 식욕도 억제하면서 에너지 소모도 증진시키는 이런 이제 또 굉장히 좋은 역할이 있죠. 그리고 아밀린이라는 물질도 뭐 뇌로 가가지고 굉장히 간접적으로 에너지 대사를 촉진을 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태까지는 식욕 억제제라고 하면은 음식을 못 먹게 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한쪽에서는 음식을 못 먹게도 하고, 한쪽에서는 음식을 통해서가 아닌 이미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소모도 늘리게 하는 두 가지를 다 함께 쫓는 그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체중이 훨씬 더 쉽게 빠질 수 있지 않냐, 지금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